오케이. 자, 이제 가봅시다. 선생님은 수업에 결석하거나 못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동영상을 찍어줘요. 대신 동영상 수업을 듣고 필기할 거 옮겨와서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수 없이 진도를 좀 나가겠죠. 영어는 수업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다음 수업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앞에 내가 못 들은 수업을 언제 다시 들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반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복습이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따로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의 공부가 꼭 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요일날 8페이지에 1번 동명사구 요거 하나 딱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동명사구 파트 설명이 들어갔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중에 정리했던 거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할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문장의 주어라는 자리에는 누구를 쓴다고 했고요. 명사, 류라는 애들을 쓴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왔던 학생들은 안 적으셔도 되고 지금 선생님하고 처음 듣는 학생들은 필기를 빠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학생들은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은 종류가 총 1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13가지 되게 복잡하고 많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 13가지를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에 따라서 영어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영어에서 명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예 태생이 명사인 애들이 있다고 했죠. 알파벳 몇 개가 묶여서 단어가 됐는데 아예 그 단어 자체에 태생이 명사인 거예요. 북이라던가 people이라던가 또는 뭐 desk라던가 이런 애들이 아예 태생이 명사인 애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생인 명사인 애들을 그대로 쓰려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태생이 명사인 애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들어요? 대명사라는 애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에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애로 명사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명사구, 우리 영어에서 구라는 이 개념은 뭐를 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영어에서 구의 개념이 뭐예요? 구는 단어 2개 이상을 구라고 불러요. 대신 주의할 점이 단어가 2개 이상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구는 아닙니다. 이 단어 2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어 2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구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 품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면 명사구가 되는 거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명사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명사구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있다고 했죠. 대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주의해야 될 점이 원래 형용사 앞에는 더를 안 붙이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는 순간 얘는 2가지로 갈라져서 형용사 플러스 people의 의미가 되거나 또는 형용사 플러스 띵의 의미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더를 쓰고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얘는 하나의 명사구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people을 붙일 것이냐 띵을 붙일 것이냐는 맥락과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더 리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부유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당연히 사람한테 붙이는 거죠. 그럼 더 리치는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리치 people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취급받는 거고요? 복수로 취급을 받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더 cheap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cheap은 값싼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사람한테는 값싸나 비싸나 이런 표현 쓰지 않죠? 그럼 여기서의 더 cheap은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고요? cheaping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값싼 것. 그럼 얘는 무슨 취급이 되는 거고요? 단수 취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뒤에 붙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반복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사용되는 명사구는 뭐가 있었고요? 우리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있었죠.
단어 2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일 수 있었던 애죠. 그중 우리는 명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는 해석할 때 동사하기 또는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수업 정리했던 학생들은 꼭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다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이것만 제대로 분석하면 영어가 정말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세 번째로 명사구로 들어가는 애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라는 애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야죠. 아니 선생님, 동명사는 동사에다 그냥 ing만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구가 아니라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명사라는 애는 앞에 나온 이 동사의 성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쓰이지 않고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오거나 보어를 달고 나오거나 뒤에 수식어를 달고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단어가 2개 이상으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도 역시 구로 취급을 하고 해석은 투부정사랑 해석법이 똑같죠. 동사하기 또는 동사하는 것이라는 형태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해석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좀 미안한데 색깔을 검은색으로 선생님 바꿀게요. 잘 안 나와서 잘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사용되는 명사구는 요거는 조금 특이하죠? 의문사를 쓰고 나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예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순간 얘는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명사구로 사용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의문사하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고요. 내신 대비 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절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의문사 투부정사는 항상 어떻게 바꾸고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당연히 what to do 라고 나오면 해석할 때 무엇을 하는지, how to do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where to go 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죠. 대신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처럼 쓰인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애들은 명사절이라는 애들이 있었죠. 자, 우리 영어에서 절이라는 이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절이 뭡니까?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주어 동사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주어 동사는 절이 아니라 문장이에요. 절이라는 말을 하려면 주어 동사 앞에 꼭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합니다. 영어에서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는 많죠. 당연히 태생이 접속사인 애도 있지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의문사도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를 달고 나올 경우 얘네를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명사절이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총 7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애가 접속사 대절이죠. 당연히 접속사 대절은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들어가고요. 대신 명사절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시제예요.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해석은 전부 현재 시제 기준으로 써주는 겁니다. 과거라면 주어가 동사했던 것, 미래라면 주어가 동사할 것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시제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명사절로 사용되는 애는 당연히 웨더절이었었죠. 웨더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 하는지 하지 않는지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쓰이는 명사절은 if절이 있었죠. 대신 if절은 명사절로 쓰이면 웨더절과 해석이 똑같고요. 대신 주의할 점이 if 명사절은 오로지 어디 뒤에서만 쓰인다? if 명사절은 쓰이는 자리가 딱 한 자리, 누구 뒤에서만? 타동사 뒤에서만 쓰인다고 했죠. if는 명사절로 쓰일 땐 오로지 누구 뒤에서만? 타동사 뒤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타동사 뒤에 if가 아니다. 그럼 그 if는 싸구리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의 부사절인 겁니다. 이해돼요? 타동사 뒤에 나오는 if만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whether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네 번째로 우리 내신 대비 때 미친듯이 했었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죠. 얘를 우리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렀고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렀었죠.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절로 쓰입니다. 문장에서 쓰였다 하면 주목보 중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하는 방법은 의문사 투부정사랑 거의 똑같아요. 주어만 들어가서 의문사 하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로 쓰이는 명사절은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던 관계대명사 왓절이죠. 당연히 관계대명사 왓절은 뒤에 동사가 붙거나 뒤에 주어 동사가 붙을 수 있어요. 대신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붙겠죠. 관계대명사 왓은 의문사 왓과 다르게 의문사 왓은 무엇,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관계대명사 왓은 동사하는 것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해석은 누구랑 똑같아요? 명사절, 대절하고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대신 이 대절은 접속사라 뒤에가 완전해야 되고 왓은 관계대명사라 뒤에가 불완전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 다음에 나오는 애가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애죠.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여섯 번째는 복합관계대명사예요.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 딱 세 가지와 해석법만 알아두세요. 복합관계대명사라 불리워지는 애는 딱 세 가지로 whoever, whichever, whatever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애들은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이 해석할 때 꼭 누구랑 묶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복합관계대명사는 해석할 때 무조건 누구랑 묶어야 돼? 동사랑 묶여야 돼요. 얘는 혼자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항상 뒷부분에 나와 있는 동사와 묶어서 동사하는 누구든, 동사하는 어느 것이든, 동사하는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를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자, 마지막 명사절로 쓰이는 애는 관계부사예요. 근데 원래 영어에서 관계부사는 항상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부사절이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선행사가 더 place나 앞에 선행사가 더 time이나 앞에 선행사가 더 reason이나 앞에 선행사가 더 way일 때, 자, 우리 더 place일 때 사용하는 관계부사가 누구예요? where이죠? 더 time일 때 쓰는 관계부사는 when, 더 reason일 땐 why, 더 way일 땐 how라는 애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place, time, reason, way일 때에는 이 선행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언제든지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생략되는 순간 뒤에 있는 관계부사가 선행사의 의미를 흡수해요. 그래서 이때 쓰이는 관계부사 where는 the place가 생략될 경우 장소 또는 곳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when은 해석할 때 시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why는 해석할 때 이유. how는 이미 우리 중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배웠죠. the way와 how는 같이 써 못 써? 절대로 못 쓰죠. 그래서 the way 없이 how만 쓰게 되면 얘는 해석할 때 무조건 방법이라고 해석을 했었죠.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영어에서 사용되는 명사류 13가지를 싸그리다 정리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서 토익, 토플, 탭스 할 때에도 이 13가지를 벗어나는 명사란 영어에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재는 학년에 따라서 이 명사류를 다 알려주지 않아요. 명사류 중에 1학년 땐 이만큼 찔끔찔끔, 2학년 땐 요만큼 찔끔찔끔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해석이 막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양 많고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로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예 백지 상태에서 13가지 명사류를 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 목적어, 보어에 대한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 명사류를 알아야 주관식에서 나오는 서술형에서 얼토당토 않는 답을 안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명사류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는 바로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 기존의 선생님들은 요거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수업을 들으려면 이 내용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동명사 잠깐만요. 타미쌤이랑 목요일날 어디 뭐 나갔어요, 지금도?
아, 비간주로 먼저 나왔어? 비간주로 몇 개 나왔어? 풀려요? 잘 풀렸어? 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렸을 텐데 먼저 이걸 하셨네.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선생님이랑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면 되겠네요. 자, 동명사구라고 불리어지는 애로서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일 경우는 대개 문장의 동사 바로 앞까지가 주어고, 동명사구는 셀 수 없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취급하며 단수 동사를 쓴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이 13가지 명사류는 크게 두 등분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어디를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요렇게 2등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명사류 13가지는 요 3가지와 나머지 10가지로 분류가 돼요. 얘네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태생이 명사이거나 대명사나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얘네는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 뭘 확인해야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얘네가 단수냐 복수냐를 확인해서 is냐 아냐 s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나머지 이 10가지 주어들은, 이 10가지 명사들은 주어로 쓰일 경우 무조건 무슨 취급? 무조건 싸그리다 단수로 취급되는 애들이었었죠. 요걸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1, 2, 3번의 명사류는 못 쓰지만 나머지 10가지 명사류는 쓸 수 있는 문법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1, 2, 3번의 3가지 명사류는 못 쓰지만 나머지 10가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문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였었죠. 우리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길 때 쓰는 게 아니라 주어가 누구일 때 태생이 명사이거나 대명사이거나 명사구 더 플러스 형용사만 아니면 언제든지 가주어를 쓸 수 있어요.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류 10가지는 언제든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겁니다. 주어가 길고 짧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To go there, 이거 길어요 짧아요? To go there, 길어 짧아? 내가 보기엔 긴데요? Studying, 길어요 짧아요? 내가 보기엔 긴데요? 뭐야, 그럼 싸워야 되잖아요 맨날. 영어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 주어가 기냐 짧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가 아니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스터딩이 원래는 당연히 짧잖아요. 하지만 스터딩은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가 아니라 동명사죠. 그럼 얼마든지 It is hard studying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명사구 주어를 드는 거 예시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know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는 것. knowing이라는 타동사 뒤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붙은 거죠. 이번엔 이 명사구가 knowing의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그럼 의문사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의문사하게 동사하는지. 그럼 얘는 아는 것은, 근데 뭘?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뭘 사용하는 것? photography, 사진수를 effectively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장의 동사로 is가 나오는 거죠.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합니다. than ever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전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전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직독직해로 다시 묶어볼게요. 아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진수를 효과적으로, 더욱더 중요합니다. 전보다. 됐습니까? 이렇게 직독직해 연습이 계속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B파트로 넘어가서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어구예요. 자, 영어에서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어구는 거의 100% 명사와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 뒤에서 달라붙게 되는 경우죠. 그럼 당연히 명사가 문장에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수식어구 때문에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 자, 수식어구 때문에 주어가 길어진다는 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100% 주어 동사 사이에 찡긴 이놈들은 앞에 주어를 수식해요.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주어를 수식하는 애들입니다. 싹 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졌을 때 올바른 수일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장의 동사는 수식어의 꾸밈을 받는 명사나 대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당연히 수식어구가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할 것이고 그럼 결국 요놈이 주어가 되고 얘를 바탕으로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론은 필요 없어요. 밑에 있는 예문을 보는 게 낫습니다. 자, 먼저 one of라는 표현 쓰면서 내신 대비 때 이미 배웠죠?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복수명사들 중 하나. 하지만 one of 복수명사는 무조건 주어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one이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one of the mistakes의 실수들 중 하나는 뭐야? 그럼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후절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만큼이. 그래서 실수들 중 하나는 근데 어떤 실수들? 우리가 종종 하는 뭐 할 때 when confronting a risk situation confront라고 하면 직면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risk situation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들 중 하나는 그럼 결국 문장의 주어는 one이 되면서 is가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s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입니다. tendency는 경향. 근데 뭐 하려는 경향? to focus on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 뭐에 초점을 맞추려는 on the end result 최종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의 경향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보려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 중 하나래요. 자, 그 다음 2번은 잘 보세요. 2번은 별표까지 한번 쳐놓으시고요. 자, 이 2번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있는 most, most of라는 표현이죠. 우리 most는 대부분이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most of the worlds라는 표현을 썼을 땐 most가 주어가 아니라 무조건 of 뒤에 이 명사가 주어의 기능을 하게 되죠. 자, 이걸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사라고 불러요. 자, 이 부분사라는 애가 뭐냐면 문장의 주어 자리에 A of B라는 표현을 썼을 때 원래 A of B라는 주어는 100% 주어가 누구여야 돼요? 원래는 A가 주어인 게 정상인 거죠. 왜냐면 of가 전치사라 of B는 전치사구로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A of B를 썼을 때 A가 주어가 아니라 B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역대 모의고사 어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애고요. 내신 대비 때 진짜 개토 나오게 나오는 애입니다. 이런 애들을 미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내신 대비 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A of B에서 B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뒤에 나오는 동사는 누구의 수일치를 시키는 거고요? B에 맞춰서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A of B는 그냥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요 A 자리에 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올 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올 때 그래서 이걸 부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영어에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뭐 있는데요? 우리 영어에서 사용하는 all이나 방금 사용한 most나 또는 some이나 또는 the rest나 또는 분수나 또는 퍼센트나 또는 half 또는 quarter 이런 애들이요. 또는 조금 어려운 애로 가면 majority 또는 minority 얘네가 전부 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majority는 다수, minority는 소수라는 표현이고요. A 자리에 이 표현들이 나오고 뒤에 of 명사가 달라붙으면 수일치는 무조건 누구한테 맞춘다? B에 맞춘다. 이 B가 단수면 단수동사, B가 복수면 복수동사.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내신 대비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막힙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바탕으로 어차피 이제 문제 풀면서 미친 듯이 많이 나올 거예요.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부분사.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most of를 썼을 때 이 most가 주어가 아니라 of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주어라고요. 얘는 most of the words라고 하면서 복수 명사를 썼죠. 그리고 뒷부분에 we use and the meanings we think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만큼이 앞에 있는 words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주어가 words라는 복수니까 뒤에 부분에 동사로 뭐를 쓰고 있어요? are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정리하셔야 돼요. 지민이. 더 레스트가 뭔 뜻이에요? 더 레스트는 나머지.
원래 rest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더 rest를 쓰면 무조건 나머지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most of the words 대부분의 단어들이래요. 그런데 어떤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고 the meanings 의미들 we think about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들은 our combination 결합입니다. of simpler ideas 더욱더 간단한 아이디어들의 결합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 부분사는 제발 까먹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으로 가서 가주어 2세 대해서 설명할게요. 아니, PDF 파일이 컬러가 없어서요. 좀 부닥다리 필이 나네. 좀 답답해 보이죠? 좀 약간. 되게 노틱한 기분? 자, 가봅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래요. 일단 가주어 진주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주어 진주어를 못 쓰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가주어 진주어를 못 쓰는 세 가지. 태생이 명사인애랑 대명사인애랑 더 플러스 형용사. 이 세 가지만 가주어를 못 쓰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가주어 진주어의 개념을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1학년 땐 거의 안 나와요. 2학년 6월쯤 돼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왕 하는 김에 개념을 좀 잡아두세요. 우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태생이 명사인 애가 나왔대요. 그럼 태생이 명사인 애가 나오고 뒤에 부분에 형용사절을 썼다고 해봅시다. 뭐에서 찍혔어요? 내 거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네. 갑자기 선생님 엉덩이 찍은 줄 알고. 자, 명사가 나오고 나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문장 맨 앞에 쓰인 명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요? 주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네, 표현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몇몇 학생들은 약간 고개를 떠는 정도는 해주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눈싸움하는 거 같잖아요. 알겠죠? 표현을 조금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는데 가만히 그래, 네가 알아서 대답하고 네가 왜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래주지 말고 조금씩만 표현을 해줘. 알았지? 자, 여기서 그럼 이 명사가 주어가 되고 형용사절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럼 보세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당연히 동사가 따라 나올 거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면 일단 주어 부분이 무조건 길어지겠죠. 근데 영어는 주어가 긴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주어가 명사니까 이 자리에는 가주어 is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떤 법칙이 있냐면 문장의 주어가 명사일 때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어디로 보낼 수 있냐면 문장의 제일 끝으로 강제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형용사절이 주어 명사 뒤에 있던 상황에서 문장 끝으로 이렇게 보내질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봐보세요. 이 어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더부 is 칩 그리고 와십니까? 되십니까? 우리 내신 대비 때 엄청 봤죠? he bought.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와시냐 되시냐를 물어봤어요. 우리 영어에서 와시냐 되시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와십니까 되십니까? 이건 거의 공식처럼 나와야 돼요. 수학 공식처럼. 와십니까 되십니까를 물어봤는데 일단 뒤에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 경우 정답은 보고자식 할 것 없이 100% 대시예요. 접속사로. 그런데 와십니까 되십니까를 물어봤는데 뒤에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대요. 불완전한 문장이란 건 주목보 중에 뭔가가 빠져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that과 what이 둘 다 가능해요. 왜? 영어에서 불완전한 문장 앞에는 관계대명사라는 애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what도 관계대명사, that도 관계대명사 개념을 수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의 차이가 뭐예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라 불리워지는 명사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애고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애였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1학년 때까지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what과 that을 다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2학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 what과 that을 보자고요.
he 보트죠. 우리 보트는 사다잖아요. 사다, 구매하다. 그럼 사다, 구매하다 보트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보트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야, 일단 이걸 구별해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아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신 대비 때 문법 다 외웠구나. 절대 안 돼요. 요즘 내신 스타일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암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2, 3학년 올라와서 3학년 때 여러분들 특히 3학년 때 그냥 암기식으로 내신 대비 준비해 놓으시면 개망합니다, 진짜. 3학년 1학기 때 진짜 개망해요. 시험 범위가 더럽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문 난이도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3학년 1학기 내신이 몇 %야 수시에서? 40%에서 40% 최소.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만. 그런데 1, 2학년 때 미친듯이 다 외웠어요. 시험 범위가 이만큼인데 그걸 다 외워서 시험 봤어. 그래서 1등급을 계속 찍었어. 근데 3학년 때 뭐야 외우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못 외워. 그래서 4등급 찍었어. 그럼 망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 때 무조건 암기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장단건데 1학년 때까지밖에 안 먹혀요. 2학년만 넘어가도 지문이 길고 복잡해져서 외운다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자체를 계속 난이도를 높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다 외워도 정말 잘해야 4등급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 모든 학교가 내신 대비 수준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영어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이 보트라는 이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우리 영어에서 동사를 딱 봤을 때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야? 뒤에 목적어를 보고? 아니죠. 그러면 자동사를 썼는데 목적어를 써놨어. 그럼 얘는 자동사가 타동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동사는 동사를 보자마자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될지 목적어가 없어도 될지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영어에서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겁나 쉽죠.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동사의 해석 앞에다가 뭘 붙여봐요? 그냥 을를 붙여보시면 돼요. 을을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이 을을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을을 붙였을 때 해석이 되더라. 그럼 얘는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해석이 돼. 그럼 이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타동사는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을을 동사하다로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있어 없어?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보트 보세요. 사다죠. 사다 앞에 을을 붙여보세요. 케이크를 사다, 공책을 사다, 연필을 사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 그럼 타동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근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과 what은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that과 what을 둘 다 쓸 수 있는데 차이점은 what은 선행사라는 명사가 없을 때, that은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이 칩이라는 애는 형용사로 값산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니까 결국 명사의 역할은 안 하는 거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 쓰고 what이냐 that이냐인데 명사가 없네. 그럼 우리 배운 대로라면 정답이 뭐가 돼야 돼? what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정답이 that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무지하게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왜 that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어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위권 1등급 학생들은요, what이 절대로 못 나온다는 걸 알아요. 왜? 영어에서 what절은 쓰였다 하면 무조건 명사절로 쓰이거든요.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는 애죠. 명사는 문장에서 쓰였다 하면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는 꼭 해야 돼요. 무슨 기능?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 중 하나는 꼭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 what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북이 주어죠? is는 이형식 동사죠? 칩은 주격보어로 형용사죠? 그럼 얘는 주어, 동사, 주격보어를 가진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더 이상 주목보가 필요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인 what절은 때려주겨도 못 들어가요, 이 자리에.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알았어요. 그럼 what이 안 되는 건 알았다 칩시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대시 들어갑니까? 이걸 선생님들이 설명을 못 해준다고요. 왜? 가주어, 진주어 개념을 개떡같이 알아놔서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해석 가지고 구별하는 거다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해석 갖고 구별 못해요. 여기에 대시되는 이유가 바로 가주어, 진주어의 이성질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더 북이죠. 태생이 명사죠. 그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뭘 못 만들어? 가주어, 진주어를 못 만들어요. 원래 이 더 북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대절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라고요. 태생이 명사인 애를 대절이라는 형용사절이 수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져. 그래서 명사는 남겨놓고 형용사절을 문장 끝으로 보낸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 개념 꼭 좀 기억해두세요. 이게 2학년 6월 모의고사 때 문법 문제로 나왔었는데 정답률이 16%였어요. 16%. 대부분 학생들 다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주어, 진주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꼭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갔고요. 여기에 있는 기출 예문만 보면서 가볼게요. 자, it is well known이라고 하면서 it이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대절이 진짜 주어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뭐야, 풀정! 자, 갈게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안해요. 현서 뭘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쳐다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자, 가봅시다. 안전불감증이죠, 우리. 자, it is well known이라고 하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that some baseball parks. baseball parks는 야구장이죠. 몇몇 야구장들이 are better, 더 좋다는 것이 뭐에? for hitting home runs. 홈런을 치기에 더 좋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보다? than others. 당연히 이때 others는 뭐를 줄인 거고요? other baseball parks를 줄인 거죠. 다른 야구장들보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의문사 절로 들어가는 애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53분? 오케이, 의문사 절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봅시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자.